어, 도승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아주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눌 대화를 쭉 나눠봤더니 정말 한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이 시간을 어떻게 제가 풀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해보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실 때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올해는 상당히 어려움과 좀 보람이 교차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취임을 하면서 우리 공사의 이 조직원들이 전체가 한 600명이 넘거든요. 이 조직을 어떻게 화합하고 단결시키고 할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뭔가 우리가 계급장을 띄고 한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올 3월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서 1박 2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또 이제 역사 속에서 이 공직의 의미를 또 한번 좀 배우는 그런 기회도 됐었고요. 네. 그때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큰 보람으로 느꼈습니다. 네. 우리 공사가 창립된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가 지금 출범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기를 막 벗어나는 그런 공사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저희 공사는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중도시교통을 좀 활성화해서 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이고, 네, 시민들의 예, 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교통 사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BRT 노선을 그렇죠. 세종시 중심으로 유명하죠. 해서 네네. 그것과 하고 그러고 이제 그와 같이 연결해 주면서 지역 간 연결을 도와주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네. 이런 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외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두루타.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누리콜. 이러한 이 교통수단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제 건강도 좀 지키면서 아주 짧은 이동거리를 도와주는, 이동을 도와주는 어울링, 네. 공용자전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공복합시 장군면에 공공복합단지를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 개발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장님 말씀 듣다가 너무 많아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우리 시민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버스 공영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버스의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 사실 인접 그 시군에서도 이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 그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저희는 이 버스를 운행하는 그 회사도 공기업이고 네. 또 지원하는 그런 시정부도 내내 그 우리 공적 기금을 가지고 하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민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좀 투명한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아주 그 감시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타는 우리 네, 맞습니다. 공영제 버스다 이렇게 보시고 작년 7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예. 빠르게 지나고 첫 해는 뭐 정신없이 지나가셨을 테고 올해는 좀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좀 약간의 그 성과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약간의 성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교통 사업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B6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이제 B6를 신설한 것은 우리 세종 터미널에서 또 오송까지 가는 그 교통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B6를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B0에 증차를 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이 버스의 운행 시간을 조절을 해서 오송역 그리고 반성역의 열차 시간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가지고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 기다리시는 시간을 적게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금년에 BRT 수송 인원이 한 14% 정도 그렇군요. 증가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이 두루타의 경우에는 이게 종전에는 1시간 전 예약제였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런데 1시간 전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급하신 시민들은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즉시콜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 두루타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디지털 기능이 조금 약하시잖아요. 저도 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앱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직접 우리가 마을을 찾아가서 알려드리자 해가지고 73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직접 앱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 사용법을 좀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지난 5월 달에 이 앱 사용률이 1.5%였는데 그게 9월 달에는 20.5%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우리 세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부러워해야 된다 그러나요? 교통 문제. 네네. 특히 그 중에서 승무사원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승무사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통사관학교를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거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고 계시고 또 이런 성과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버스 승무사원, 즉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4,5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군요. 그렇게. 네.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서 채용을 해도 응시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채용 숫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그러면 인력을 직접 양성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그게 사회에 우리가 공헌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 교통사관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이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36명을 배출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 교육기관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교육기관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정규 교육기관에 우리가 그 교육하는 중간에 위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오시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아예 정규 교육기관을 그렇게 창설을 하자 해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고 시에서 저희들을 정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곧 이 교육생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 인재들, 특히 이제 승무사원들 직접 양성할 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얼굴이 확 피시더라고요. 자긍심이 뭐 뿜뿜 뿜어서 나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리콜 같은 경우는 뭐 보급률이 전국 뭐 1위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고, 뭐 두루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누리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네이밍을 해서 이 교통수단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급률에 대한.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이 특장차라고 그러죠. 그 휠체어 같은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장차를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 보급률이 기준에 한 1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전국 최고의 그 보급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람을 좀 느끼고, 저희는 이 누리콜 이용자가 꼭 이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투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중간에 우리한테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는 부분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들고, 또 하나 제가 좀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직원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제 이 전통시장은 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전통시장에 대한 무상 광고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외로 이 관절이 좀 좋지 않으셔서 버스를 탑승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버스에서 승차나 하차를 하실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날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을 그 승하차를 도와드리고 물건을 운반해드리는 그러한 도움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기관지에 그게 게재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그걸 좀 보람으로 느낍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이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세종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첫 번째 도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면적이 83만 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입되는 사업비가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매우 큰 매머드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세종이 공무원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도시만을 가지고서는 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럼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멘텀이 우리 이 국가 스마트 산단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이 국토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본조사라고 하는 것이 보상 물건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은 이 주민 그 보상 대상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보상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빠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크고요. 결국 우리가 세종시가 행정의 도시로서만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잘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행정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공사시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그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개발의 나중에 그 성과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생기는 그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한 가지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들이 좀 자본금이 좀 매우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우리 공사에 이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저는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한정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부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부가 정해놓은 부채율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많은 이 고민을 하고 또 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는 청렴 소통에 대해서 평소 많이 강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행사에 직접 참여도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청렴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 무엇인가요? 저는 공기업의 이 가치는 청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기업은 사기업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 공기업의 이 존립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콩나물론을 저는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럼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물이 뿌리에 묻어가지고 그것이 양분이 돼가지고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렴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입 교육을 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그런 걸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이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고율이 일반 그런 버스 회사보다 높다고 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버스를 운행하시는 승무사원들한테 아주 끊임없이 반복 교육을 합니다.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운행 7사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해서 배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승무사원들이 운행에 나가기 전에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가도록 이렇게 제가 좀 주지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행주금 말하자면 운행을 할 때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등전완 이 신호등 앞에를 건널 때는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조선시대 때요. 수령들이 발령을 바꾸서 임지로 가기 전에 임금님 앞에서 수령 칠사를 내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것이 예를 들면 호구증, 나는 수령으로 가면 이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7가지 다짐인데 저는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장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가장 단호하고 너무 진중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정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지한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저는 교육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장 효과가 교육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교육을 받다 보면 언젠가 내 몸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장님이 그런 철학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600여 명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 나갈 방향도 정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약 4년여 동안 그 무분교 노사 간의 분쟁이 없이 잘 이렇게 처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통즉불통, 불통즉통을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아니하면 아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만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취임을 해가지고 이 노조 측과 아주 이 잦은 그런 대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청을 하고 또 실제 100%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좀 동분서주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이 노조 측에서도 그걸 알아주더라고요. 그 결과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저를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물가 인상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승무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보수 문제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제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슬기롭게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번에 임금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해서 무분유 타결을 한 것을 제가 보람으로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제 지역 개발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2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 시민들께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도시교통공사를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지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600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사의 발전과 시민들이 또 발휘되어 드리고 또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저희들이 좀 많은 기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좀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받아서 또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전 표정에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단호할 때 굉장히 단호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사를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발이 더 든든하게 대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